일단은 오늘은 화폐 이야기로 좀 문을 열어볼까요? 네, 우리 경제 시스템의 첫 시작, 이 출발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화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원래는 독립적인 자산군으로 여겨졌다면 최근 들어서 이 경제의 한 큰 틀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왜 비트코인이 지금 대체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화폐의 가치가 왜 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큰 서사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913년도부터 현재까지 1달러로 어떤 구매력이 변화가 됐는지 살펴보는 자료를 들고 왔는데 19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달러로 초콜릿바를 30개 정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년도에는 단 하나도 못 사는 가격이 되었어요. 우리가 초콜릿으로 하면은 좀 와닿지 않으니까 실제로 짜장면 가격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아버지 때 짜장면 가격과 지금 최근의 가격을 생각해 본다면 확 와닿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합니다. 화폐의 희소성 때문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71년도에 근본위제를 공식적으로 폐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금으로 보장받지 않는 그냥 종이화폐가 됐습니다. 그 뒤로는 중앙은행의 통제 하에 경기 부양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위기를 대응으로 화폐를 계속해서 찍어내는 구조가 됐죠. 엄청난 양의 돈을 무제한적으로 찍어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특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는 양적 완화 정책으로 지금 시장에 돈을 풀기 시작을 하면서 머니 서플라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상 초유의 달러가 시장에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 이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 달러의 유동성이 무려 20%가 코로나 시절만 하더라도 늘어난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가 모든 값어치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에서 정해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금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 살면서 화폐의 가치가 왜 떨어지는가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해보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힘들게 벌어서 있는 돈을 내가 가진 화폐의 가치가 앞으로 계속 가지고 있기만 하더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내가 대체 자산으로서 어떻게 해칭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더욱더 그런 문제점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태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폐의 가치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많은 부자들이 그리고 기관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방송 인터뷰를 하나 재밌는 걸 들고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아들이죠. 에릭 트럼프가 방송 인터뷰에서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망가졌다. 덧붙여서 너무 비싸고 심지어 느리기까지 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덧붙인 게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훨씬 낫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불편한 점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말에는 은행 업무가 일부가 막혀 있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우리가 송금 시스템을 할 때 실제로 좀 느리고 그리고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해외 친구한테 보낼 때 수수료가 붙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왜 이렇게 불편하고 막막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제는 이러한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 입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만큼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세상에서 보편적인 문제의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제도권 내에서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살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달러의 구매력이 지난 100년 동안 굉장히 무력화됐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법정 화폐에 관한 회의감들을 좀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에릭 트럼프가 직접 기존의 금융 시스템 자체를 느리고 불편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또 트럼프 일가는 또 전통 금융권에 또 피해를 봤다라는 그런 호소를 하면서 이 크립토 친화적인 또 발언들을 이어오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정치권과 대중 모두가 이제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더 이상은 숨기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도권의 움직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제도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떤 움직임들이 좀 보였을까요? 그렇죠. 보수적인 제도권의 움직임이 아직도 많습니다. 특히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이 뭐 투기성 자산이다, 뭐 사행성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이런 시장일수록 내가 그러면 어떤 편에 설 건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진짜 제도권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지 표를 통해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사행성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 문서들에서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언급됐는지 체킹을 했습니다. 언급된 빈도를 시계열로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면 20년도부터 확연히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작년과 올해 들어서 이 SEC 문서에서 비트코인이 언급된 단어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단발성이나 트렌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SEC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금융 규제의 굉장히 핵심적인 규제 기관이에요. 그들이 공식 문서라든지 기업들의 문서 신고에서 비트코인을 그만큼 언급을 했다는 거는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통해서 말을 했던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은 주류자산으로 건너왔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EC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언급을 해야만 했고 그리고 반드시 다뤄줘야 하는 주류자산으로 넘어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ETF 승인 이슈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이 유입된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그런 이후에 SEC도 관련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사들의 리스크에 대한 공시 요구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규제를 좀 더 명확히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 속에서 가파른 언급량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리를 우리가 또 해보자면 비트코인은 단순히 관심을 가지니까 SEC에서 이런 말을 많이 빈도를 높이지 않았을까가 아니라 감독 당국이 이제 규제 안에 큰 틀 안에 규제로 관리해야 하는 자산군으로 분류가 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한 실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규제 기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SEC는 알겠고 미디어라든지 방송국 쪽에서는 비트코인을 얼마나 반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이에요. 뭐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든지 아니면 코인데스크라든지 잡지 회사들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된 기사를 얼마나 활발히 쏟아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또 체킹을 해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이 그래프가 거의 오른쪽 끝이 수직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제 미디어가 지금 비트코인에 초점을 굉장히 맞추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주제들이 넘어서서 단순히 가격이 올라서 뭐 ETF가 들어와서인 수준이 아니라 뭐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온체인 데이터의 상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의 수급 자체가 정말 그전과는 차별화되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둘러싼 서사가 저는 이제 막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디어들 그리고 뭐 SEC의 언급량을 보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언급량이 많아질 때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제도권이 움직이고 미디어가 움직이고 그리고 시장의 참여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